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한 주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물론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많이 바쁘셨을 거고, 또 병원과 또 집,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은 친구들도 만나셨을 거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공부를 하셨을 테고 좀 많이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요. 예, 저도 그런 뭐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간호사니까 별반 다를 바는 없었겠지만 유독 지난 한 주는 저에게 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뭐 다 순탄하게 뭐 내가 열심히 해야지,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팀끼리도 업무가 잘 맞아야 되고, 화합이 잘 맞아야 되고, 다른 파트와도 어떤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또 업무가 잘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갈 텐데요. 특히 병원이라는 곳은 이제 한 환자에 대해서 어떤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의사의 지시, 그리고 간호사의 케어, 그리고 체어를 할 때에는 뭐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을 때에는 그리고 방사선과, 그리고 뭐 어떤 수납에 관련된 부분, 서류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실의 업무의 어떤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열심히 또 즐겁게 저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는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 뭐 돌려서 뭐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직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저희 병동에 일반 병동에서 어, 중환자 병동으로 내려오셨던 노인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분이시고요. 내려오신 지는 한 달 가량,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정도 되셨어요. 내려오시게 된 거는 어떤 뭐 병환이 또 중증도로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욕창 때문에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그 일반 병실에서는 음, 그 간병사 한 명이 환자를 봐야 되는 그 명수가 좀 워낙에 재활도 많이 가야 되고 업무가 좀 많이 많았던 환자들이, 그러니까 병실을 많이 벗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를 보면서, 예, 중환자실에는 좀 재활로 인해서 움직이는 환자보다는 그 병실 내에서 봐야 되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위 변경을 좀 더 자주 해주고, 좀 더 먹는 것을 좀 더 신경 써주기 위해서 그 환자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환자분이 식사를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식욕 촉진제가 들어갔던 환자도 아니었고요. 영양제를 좀 자주 맞는 그런 환자분도 아니셨어요. 식사를 계속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음이 들어가시게 됐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반찬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음 같은 경우는 정말 못 드시는 분 혹은 이제 뭐 그 L튜브를 했다가 뺐던 분들이 이제 다시 어, 이제 시기를 시작하는 경우 미음하고 간장 정도로만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찬이 거의 나오지 않고 간장 하나하나 뭐 물김치에 물만 나오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미음을 먹은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병동에 내려오면서부터 미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욕창이 있는 환자인데 욕창이 잘 낫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영양제가 뭐 정맥으로 투여되는 환자도 아니었고 식욕촉진제가 들어가는 환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미음은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100%씩 먹기 시작했던 환자였거든요. 근데 마침 주치의가 주말에 당직이었어요. 그래서 주치의한테 이 환자가 계속 미움을 먹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죽이나 모든 반찬을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죽이 있는데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환자가 먹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혹시 이제 그 밥이 전혀 먹기 싫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주말에 그런 거를 보고를 하냐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요. 워낙에 당직을 설 때에는 본인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전체 환자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음, 오히려 많이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다시는 주말에 떤 환자에 대해서 자기 본인 환자라고 할지라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서 지나갔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 의사분과 뭐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되었을 때, 뭐,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음, 그 주치의 뭐 환자 중에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좋지 않아서 중환자 병동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변경이 되게 되었어요. 그 처방이 변경이 되면서 저는 이제 변경된 처방을 좀 지금 내신 것보다 좀더 고발로 오다 냈던 것과 좀 더 맞게끔 정확하게 처방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메신저를 남기게 됐죠. 처방을 이렇게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하는 말 내용 그 단어 선택 중에서 뭔가 약간 오해를 하게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메신저로만 이제 서로 주고받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생겼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어떤 긍정에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사실은 그 주치의가 화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가지게 될 때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기 개발서라던가 긍정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는 항상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그리고 또 그 의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에는 원인이 있었던 거죠.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글을 남겼는데 어떤 한 단어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사실은 저는 아무런 뭐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보냈던 메신저가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그 대화의 연장선에서 저는 메신저를 보냈던 거죠. 그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의 그 대화의 연장선에서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 의도가 없었고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다. 그러니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좋게 풀었어요. 그것까지는 다행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시기에 관련된 환자, 그 환자는 왜 화를 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오해가 서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다른 환자의 어떤 시기에 관련된 노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들었던 부분과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저한테 화를 내게 되었던 거죠. 뭐 이해는 해요. 뭐 워낙에 많은 환자들을 의사들은 봐야 되고 또 본인이 보지 않은 환자들까지 어떤 보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환자에 대해서 계속 모든 차트를 뒤져보면서 계속 이제 환자에 대해서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알아보고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당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으로 온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 제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치의가 급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에 이거를 빨리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환자가 욕창이 있는 환자였고 욕창이 잘 낫지 않았고 오랫동안 미움만 먹었기 때문에 시기에 관련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그걸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토요일이지만 본인만 처방을 내리게 된다면 영양가 얘기를 해서 바로 변경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월요일에 환자의 소변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환자의 CBC와 BUN 크레아틴의 수치를 측정을 하는 랩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랩 결과가 하루 만에 나왔는데 CBC상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5.2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환자는 응급으로 수혈을 받으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되었고 가서 수혈을 받은 뒤에 다시 귀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루 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날 출근을 했을 때 환자의 시기가 미음에서 죽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환자가 이제 먹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미음이 들어갔다라는 게 주치의 의견이었고요. 계속 환자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환자가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환자한테 물어봤을 때 환자는 미음으로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긍정적으로 응 하고 대답을 했었고요. 혹시 미음이 먹기 싫고 죽이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 밥으로 변경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그렇다라고 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이 응이라고 했던 거죠.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 먹고 싶은 건지 밥이 먹고 싶은 건지 뭐 미음이 먹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환자는 치아 상태가 치아가 거의 없는 환자였어요. 앞니가 아래 위로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밥을 먹기는 힘들었을 거고 죽을 통해서 반찬을 갈아서라도 영양 상태를 조금 더 미음보다는 나은 걸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고 저는 그것을 주치의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정보를 드렸던 거죠. 물론 주치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하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힘든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한 주였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잘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기를 잘했구나.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 상태에서 제가 보고 한번 하지 않고 지나간 상태였더라면 아마 저는 나중에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환자의 어떤 시기에 관해서 조금 더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소변량이 줄어들고 혈액 검사상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수혈을 받고 왔고 그렇게 그냥 저의 어떤 한마디 없이 지나갔더라면 저는 나중에 그걸 뒤늦게 뭐 조금 더 의사한테 보고를 해볼 걸 바꾸자고 한번 의논을 해볼 걸이라고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한 주 동안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너무나 머릿속이 복잡하고 힘든 한 주였지만 내가 내 간호사로서 할 일을 했구나. 그래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었던 한 주를 보내는 동안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제가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길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대화로서 풀어나가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환자가 나중에 어떤 이제 혈액검사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게 시기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기를 당장 죽으로 변경해서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헤모글로빈 수치가 밥을 잘 먹는다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시든 이런 문제점들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간호사도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의사도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서로 오해나 갈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치만 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저는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말을 했고 어떤 의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음,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한 주였어요. 힘들었지만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셨던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항상 긍정으로 돌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를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직장에서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한 사람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일이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